지난 시간 끝에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양적 관계였어. 맞지? 응? 양적 관계 식이 어떻게 되냐. 이거 되게 중요한 식이야. 자, 양적 관계 식은 이마 요게 양적 관계. 성민이도 요 식만 일단 잘 봐봐. 맞지? 이 식 가지고 뭐로 할 거냐면 실험을 할 거예요. 적정. 자, 적정이라는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적정은 화학에서 적정은 말이다. 근데 그런 거, CSI니 그런 범죄 그 영화 같은 게 보면 그 과학 수사하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혈액에서 뭐 마약류가 검출하고, 그지? 그다음에 그 마약류가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농도 같은 것들을 갖다 측정을 하잖아. 그래서 얘는 뭐 치사량보다 많니 적니 이렇게 따진단 말이야. 법의학자들이. 그러면 그 혈액 안에 있는 그런 애들의 농도를 측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럴 땐 이제 그 농도를 결정하는 실험을 적정이라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다양한 적정을 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산염기 반응에 대한 적정이지만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해서도 적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학교 때 침전 반응 배웠죠? 침전 반응을 통해서도 적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정이라는 얘기는 농도를 모르는 물질의 농도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야.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굉장히 자주 쓰는 그런 실험이겠지. 알겠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실험실에서 해봐야 되는데 절대로 우리나라 하지 않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실험을 책으로 배웠어요. 이런 거 똑같은 거. 사랑을 책으로 배웠어. 이거 똑같은 얘기야.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사랑을 책으로 배우니? 근데 우리는 가능한가 봐요. 예. 그래서 실험을 책으로 배웠어요. 뭐 이런 얘기예요. 예, 책으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다른 거 말고 그림만 봐봐. 이게 피펫이라는 거야, 피펫. 이게 조금 더 좋은 피펫이네요. 그래가지고 이 피펫은 뭐냐면은 측정 기구야. 그러니까 부피를 측정하는 측정 기구는 이 그림에서 딱 몇 가지밖에 없는 두 가지밖에 없어. 뭐냐? 지금 얘기했던 피펫. 옮길 때 써. 알았지? 그 다음에 얘는 뭐니? 얘 모르는 거. 얘 뭐야? 이름이 뭐야, 얘? 응? 삼각 플라스크. 삼각 플라스크. 알겠지? 음. 되게 이쁘잖아.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맑아가지고. 집에 갖다 놨다가 이제 생수 담아다 먹고 그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옛날에 실험실에 있을 때는 집에 있는 모든 그 그릇들이 다 이런 거였어. 밥도 비커에다 떠다 먹고 말이야. 좋아요. 자, 이게 삼각 플라스틱. 이거 보면 얘 있지. 얘가 뭐니? 얘 이름이 뭐야, 얘? 얘는 손인 거 알지? 얘 뭐야? 스포이드. 스포이드. 이 스포이드는 측정 장치 아니라 그냥 뭐를 한두 방울 집어넣을 때 쓰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측정 장치 뷰렛. 그래가지고 이 뷰렛은 부피를 측정할 때 쓴다.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측정하는 장치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뭐하고 뭐 피펫이랑 뷰렛이랑. 차이점은 피펫은 옮길 때 쓰는 거야. 뷰렛은 적정할 때, 여기는 이제 염기를 집어넣었지만 내가 원하는 물질, 다시 말하면 농도를 알고 있는 이런 물질들을 갖다 어디다 집어넣냐면 뷰렛에다 집어넣는. 실험 기구 알겠어요? 실험을 좀 해볼게. 실험할 때는 뭘 쓰냐면 이제 삼각 플라스크를 써요. 이 삼각 플라스크를 쓰는 이유는 여기 빗면으로 돼 있지 않나요? 삼각 플라스크 여기 빗면이죠. 이렇게 빗면이지, 면이. 이 빗면에서 유리한 게 왜 그래, 왜 이게 유리하는 거냐면 이 빗면을 쓰게 되면
물질이 이렇게 튀잖아? 이렇게 튀어도 다시 쭉 내려가. 그러니까 빗면을 쓰는 거야. 상하플라스크를. 마개가 이렇게 있어. 마개란다. 입구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특정 물질을 집어넣는데 HCl을 집어넣어. 20ml. 근데 이제 HCl 20ml 집어넣는데 이 용액을 가리켜서 선생님이 뭐라 그럴까요? 미지 용액. 미지 용액이라 그럴 거야. 얘 왜 미지라 그러냐면 농도를 몰라요. 모르니까 미지 용액이야. 그러면 이 농도를 다시 말하면 염산의 농도를 확인하려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뷰렛이라는 실험 기구예요. 자, 이게 뷰렛이거든. 이 뷰렛을 이용해서 이 염산의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중에 얘는 이제 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농도를 알아. 0.1 몰농도 NaOH 수용액을 집어넣어요. 근데 이 농도를 아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해요. 표준 용액. 자, 그러고 나선 콕을 열게 되면 이 NaOH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여기는 염산이랑 반응해서 중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NaOH가 전부 다 반응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HCl이 모두 다 반응해서 중성이 되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아까 스포이드 알죠? 스포이드로 떨어뜨린 게 지시약이야. 그럼 지시약을 떨어뜨렸으면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변했다. 그럼 걔가 노란색으로 딱 변할 때 콕을 딱 잡은 거예요. 여기에 콕을 잡은 거야. 그러면 0.1 몰농도 NaOH를 중화점까지 부피를 측정해 줍니다. 알겠지? 그래서 언제 뭐 측정한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중화점까지 NaOH의 표준용액의 부피 측정한다. 부피를 측정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일정량이에요. 자, 일정량을 피펫을 이용해서 집어넣었죠. 아까 피펫 보였지? 그지? 그 20ml를 딱 취한 다음에 이렇게 옮겨서 삼각 플라스틱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 실험이 다 끝났어요. 실험이 다 끝났으면 지난 시간에 M을 농도라고 했어요. 농도. 자, 얘 알아요? 몰라요? NaOH의 농도. 얘 알죠? 알잖아. 0.1이라고. 부피는 측정이 때문에. 자, 얘는 염산이에요. 염산의 부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일정량 집어넣었으니까. 근데 모르는 건 뭐만 몰라? 얘만 모르지? 그치? 그럼 얘를 구할 때는 이 둘을 곱한 값은 이 둘을 곱한 값과 같다라고 하게 되면 농도를 모르는 구하고자 하는 농도를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줄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적정에서 마지막은 뭐 해주면 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쉬운 문제는 얘를 구하라는 게 제일 쉬운 문제인데 그럴까? 얘를 구하라는 문제보다는 중간에
이런 애들 구하라고 막 이렇게 문제가 막 나와. 그러니까 미지수가 뭐가 될지는 몰라. 이 6가지 값 중에 어떤 게 미수가 될지 모르는 거지. 알겠어요? 이런 걸 중화적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중화점이라 그랬는데 이 중화점을 어떻게 찾냐는 거지. 자, 중화점을 찾을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당연히 지시학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 지시학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색깔 변할 때. 그러니까 색깔을 알고 있어야지만 실험하다가 색깔이 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럴 때 말고 다른 방법이 있냐라는 거죠. 있어요. 중화점 찾기. 자, 위에는 실험처럼 염산에다가 염산이 있어요. 염산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NaOH를 집어넣을 때 이런 실험에서의 중화점이에요. 첫 번째는 온도입니다. 온도. 그러면 이게 온도를 측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Y축은 온도가 되고 X축은 NaOH의 부피가 돼. 그래서 온도는요. 올라가다가 여기서 내려가. 그러면 온도가 제일 높은 데 있지.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중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만큼 반응했을 때 중성이 됐다는 뜻이겠죠. 여기가 중화점이에요. 중화점. 그러면 염산에 NaOH 집어넣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액성이 뭐가 될까? 산성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염기성이 되겠죠. 산성을 시작했잖아. 그럼 산성이 중성됐다. 중성이 염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냐면 여기를 내가 임의로 잡고 이게 25도씨를 할게. 이게 0도씨에서 출발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25도씨 출발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일단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 중화 반응이 발열 반응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열이 나와.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 자, 중화점 이후에 온도가 낮아지는 것은 그냥 식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지금 뭐 산이든 염기든 간에 전해질이니까 전류가 통해요. 알겠어요? 자, 전류가 통하는 거. 전류가 통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를 측정해 주면 이제 또 중화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어디가 중성이냐면 가장 전류의 세기가 작을 때가 중성이에요. 중성, 그 이전은 당연히 산성, 그 이후는 염기성. 근데 이 전류의 세기가 이렇게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전류의 세기는 뭐와 비례하냐면 이온의 농도와 비례합니다. 무조건이야. 자, 전류는 뭐하고 비례한다고? 이온수 아니에요. 이온의 농도하고 비례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류의 세기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중화점까지, 다시 한번 중성이 될 때까지의 전체 이온의 농도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감소한다. 그럼 그 이후에 다시 이온의 농도는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이 사실이 중요하다.
이 그래프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 세 번째. 이 생성된 물 분자수. 물의 몰수예요. X축은 NaOH 부피. 이 생성된 물 분자수는요. 쭉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중성이냐면 이 지점이 중성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 산성이 될 것이고요. 그 이유는 염기성이 되겠죠. 알았지? 왜냐하면 이제 뭐 산으로 시작했는데 산에 H 플러스가 다 반응하고 나면 반응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돼. 알았죠? 자, 네 번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자, 산에다 염기를 가한다고 예를 들어볼게. 그럼 이제 여기 이제 H 플러스도 있고, Cl 마이너스. 자, 뭐를 갖다 서서히 첨가하냐면 NaOH를 집어넣는 거야. NaOH. 자, 그럼 보세요. 자, 반응은 항상 H 플러스 OH 마이너스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OH 마이너스 한 개하고 H 플러스 한 개. 자, 얘네들이 서로 반응을 해요. 없어져요. 그럼 없어지면 뭐가 만들어지지? 물이 만들어져요. 알았지? 자, 물 만들어지면 이제 이온 Na 플러스는 들어와 있고 H 플러스 들어와 있어. 자,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거야. 자, 또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어요? NaOH를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NaOH 집어넣으면 은교 졸리면 또 서서 해요. OH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OH 마이너스 없어지고 얘도 같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물이 몇 개 생성됐어? 물이 두 개가 생성됐겠지? 그러면 Na 플러스 두 개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 NaOH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요. 그럼 더 이상 반응할 H 플러스가 없잖아요. 더 이상 반응할 H 플러스가 없으니까 이 이온들이 그냥 수용액상에 이렇게 있을 것이고 Cl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생성된 물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네 가지 이온들이 어떻게 변하는 걸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중성이 어딘 줄 알겠죠? 여기가 중성. 알았니? 나머지 여기는 산성. 여기도 산성. 마지막은 뭐가 돼? 마지막은 염기성.
자, 물 분자수를 보게 되면 증가하다가 똑같아요. 여기가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NaOH의 부피죠. 그럼 여기를 내가 10ml라 그럴게. 그럼 여기 20ml까지. 알았지? 10ml. 10ml에 있는 지점이 이 지점이 바로 여기야. 알았지? 여기가 바로 여기. 알았지? 여기는 이쪽. 음, 보세요. 자, 봐봐. 이런 이온수의 변화를 생각할 때는 항상 구경꾼 이온부터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구경꾼 이온. Cl- 있죠? Cl-. Cl 몇 개 있어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그지? 그럼 일정량으로 있는 물질들, 다시 말하면 이 염산이 일정량으로 있었잖아. 여기에 해당하는 구경꾼 이온은 몇 N? 2N으로 똑같아요. 2N이라 합시다. 이게 Cl-. 알았니? 자, Na 플러스. Na 플러스 여기 몇 개 있어요? 없죠? 여기 몇 개? 한 개. 여기는 두 개. 여기는 세 개. 그럼 Na 플러스는 0에서부터 계속 증가해, 안 증가해? 증가하죠? 그래가지고 어디서 숫자 같아지는 중성에서, 그러니까 중화점이 여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요. 그래서 20에는 얼마가 될까? 4n이 되고 10에는 2n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온수 이게 Na 플러스. 됐니? 뭘 되기는 너무 서, 저기. 서 빨리 서서 해 그냥. 자, 봐봐. 그다음. 자, 그럼 알자이온 두 가지 남았지. 자, 알자이온 봐봐. H 플러스 두 개 있었지. 하나 없어지고 하나가 생겼네. 또 나머지 없어 빵이 됐지. 그다음 계속 빵빵이지. 빵빠라빵빵빵. 그러니까 중화가 될 때까지 맨 처음엔 2n으로 시작했는데 H 플러스 쭉 없어져 가지고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됐어. 그래서 H 플러스의 이온수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H 플러스. 자, OH 마이너스 보자. 0이지, OH면 없지, 없지, 없지. 그러니까 중화점까지 없다가 여기서 하나 생겼잖아. OH 마이너스. 그러니까 중화점까지 없다가 이온수인데 중화점까지 없다가 그 다음에 쭉 생겨나가지고 여기가 2n이라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요. 2n까지. 계속 증가하겠죠. 얘는 OH-의 수. 알겠어요? 음. 자, 그러면 이 네 개의 그래프를, 네 개의 그래프를 쫙 모아서 한 개로 합쳐. 알았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려보는 거야.
네 개의 그래프를 하나로 합친다. 이게 NaOH의 부피가 됩니다. 부피는 더 표현하지? 오늘 놔줄게. 하연이 엄마한테 연락 좀 해. 수업 끝나고. 자, 봅시다. 이제 네 개를 합쳐준다 그랬죠? 이게 이온수. 자, 이제 그래프를 위에 있는 그래프를 합친다고 얘기했어. 생각하면서 그려보자. 자, 먼저 CL-부터. CL-는 2n으로 똑같지 않았어요, 아까지? 똑같이 2n. 얘가 CL-.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Na 플러스가 있었는데 Na 플러스는 Na 플러스 계속 증가했죠? 증가하다 어딜 지났냐면 4n을 지났을 거야. 여기. 여기는 Na 플러스. 자, H 플러스는 어떻게 됐냐면요. H 플러스는 쭉 감소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지금 얘가 이제 뭐에 대한 H 플러스. 자, OH 마이너스 어떻게 됐냐면 10까지 없었어요. 10까지 없다가 그 이후에 증가했습니다. 쭉 증가해가지고 여기는 OH 마이너스.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럼 요번에는 전체 이온수 볼 거예요. 전체 이온수. 자, 맨 처음에 2n, 2n이니까 4n이죠. 맞나요? 4n. 자, 그 다음에는 얼마가 돼? 2n, 2n이니까 4n. 오, 그럼 반응이 끝날 때까지 이온수가 안 변해요. 전체 이온수가. 자, 그 다음에는 2n, 2n, 4n에 4n이니까 어디를 지나야 돼? 8n을 지나야 돼. 이렇게 증가를 해요. 이게 전체 이온수.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응? 자, 그럼 이건 이온수의 변화라면 우리가 수용액의 반응에서는 이 농도라는 값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농도를 확인하고 가야 돼. 그럼 여기 농도가 무슨 농도냐? 몰농도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몰농도는 뭐분의 뭐야? 농도는 항상 부피분의 몰수. 얘가 농도예요. 몰농도. 알겠지? 자, 그럼 봐봐요. 부피분의 몰수라 그랬지? 자, CL-의 농도를 이렇게 대괄호 쳐서 나타내 줍시다. CL- 농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응? CL- 농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 감소해야지. 여기는 이온수가 되는 거고 농도는 부피를 고려해야 되는 거야.
그럼 부피는 지금 여기가 0이라고 했는데 0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맨 처음에 얼마 있었어? 맨 처음에 어느 정도 있었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맨 처음에 10ml 있다고 할게. 알았지? 그럼 처음에 NaOH에 0을 집어넣었을 때 전체 부피는 0이 아니라 얼마니? 사실은 10이지. 10을 집어넣으면 20이지. 20을 집어넣으면 30이 되는 거야. 이게 전체 부피가 되는 거야. 그러면 Cl-의 이온수는 변하지 않는데 부피가 10에서 20에서 30으로 계속 늘어나면 부피가 늘어나면 농도는 어떻게 돼야 돼? 계속 감소를 해야죠. 그래서 Cl-의 이온수는 변하지 않지만 Cl-의 농도는 감소를 합니다. 알겠어? 응? 자, 그럼 은교가 Na 플러스의 농도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될까? Na 플러스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숫자 써놨죠? 20분의 2n하고 30분의 4n이 결국 농도를 의미하는 상대값이야. 자, 20분의 2n과 30분의 4n 어느 게 더 커요? 그러면 Na 플러스는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그럼 중화점까지 H 플러스의 농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감소하지. 이건 너무나 쉽잖아. 자, H 플러스의 몰수가 감소하고 부피 늘어났잖아. 그지? 부피는 늘어났는데 몰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농도가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 전체 이온의 농도. 바로 쓸게, 숫자를. 10분의 4. 자, 제가 쓴 값을 잘 보면서 답해 보세요. 자, Y축이 이온의 농도예요. X축은 NaOH 부피. 부피, 알았니? NaOH의 부피가 10, 그 다음에 여기는 20. 10분의 4n하고 20분의 4n. 어느 게 더 커요? 응? 10분의 4n. 농도가 이렇게 되겠네. 맞죠? 어? 자, 20분의 4n하고 30분의 8n 어디가 더 커요? 응? 30분의 8n이 더 커요? 어? 이렇게. 그럼 여기는 증가하겠네. 맞지? 그지?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여기 상대값을 4라고 잡아볼게. 내가 4라고 잡으면은 이 값은 얼마가 돼? 응? 여기를 4라고 잡았잖아.
그지? 그 요값은 얼마가 돼? 아니 10분의 4인을 내가 4로 잡았다고. 그럼 20분의 4인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죠. 그지? 그러면은 여기 맨 마지막 값. 이 값은 얼마? 그렇지. 3분의 8로 답을 해야지. 문제인지 알겠어? 어? 자,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문제가 이온수로 나올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어려운 문제일수록 농도가 나오고 이 농도를 가지고 이온수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응? 자, 내가 이제 한 가지만 더 가르쳐 줄게. 요게 마지막.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나든 아니면 금속과 금속 이온과의 반응이든 간에 이게 전해질이거든요. 전해질. 이 전해질에서는 양이온의 전하량 합하고요. 음이온의 전하량 합이 항상 같아야 돼.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애가 플러스 2가짜리가 두 개 있어. 그럼 전하량은 2 곱하기 2가 되거든. 어? 그럼 4다. 그럼 B 마이너스 몇 개가 있어야지 말이 돼. 4개가 있어야지. 자, 플러스 2가가 두 개 있으니까 전하량이 4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가는 4개 있어야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런 게 전하량의 합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가산과 일가염기가 반응했어. 그러면 일가산이라 그러면은 HA를 일가산, 일가염기는 BOH라고 합시다. 자, 부경분 이온은 A-B 플러스 항까지는 알겠죠?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알자 이온 아니야.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알자 이온이니까 부경분 이온은 A-B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와 같은 산과 염기가 만나가지고 이런 용액의 액성은 딱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뭐뭐가 있어요? 아니 산성이던가 중성이던가 아니면 염기성이던가 산성이던가 중성이던가 염기성이던가 이게 세 가지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구경권 이온부터 써봐. A-B 플러스 다음에 H 플러스가 있는 게 산성. 중성은 A-와 B 플러스가 있겠죠? 두 가지밖에 없어야지. 알짜이온 있으면 안 되니까. 염기성은 A-B 플러스도 있는데 OH-가 있어야지만 염기성이다. 자, 예를 들어 8개 있어요. 6개 있어요. H 플러스 몇 개 있어야 돼? 응? 그냥 나눠 이렇게. 그럼 2개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다음 얘가 8개 있어요. B 플러스는 8개 있어요. 얘 2개하고 7개 있어요. 그럼 B 플러스는 9개 그렇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수를 딱 살펴보게 되면 어떤 경우든 간에 얘는 양이온수하고 음이온수는 서로 같아야 하는 것 같아요. 서로 같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온수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 9번 내용 봐. 이 문제를 푸는 힌트는 나수용액이 됩니다. 나수용액. 그럼 나수용액이 뭐라는 거 알 수 있냐면 중성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맞나요? 그럼 중성이면 뭐 존재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 Na 플러스 하나하고 NO3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2N이라고 해볼게. 얘는 당연히 2N이 되지 않겠니?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2N이 어디 있다는 뜻이야? 40ml에 2N이 있다는 뜻이고 20ml 2N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이 2N은 내가 임의로 잡은 거야. 여러분 뭐 나는 N으로 잡으래. N으로 잡아도 돼. 근데 2N은 그냥 임의로 잡았어요. 왜? 짝수가 문제 풀 때 좀 편하고. 그럼 50엔 메덴이 돼. 자, 40에 2N이면 50에는 2.5N, 30에는 자, 여기는 20에 2N이면 30에는 그다음에 10에는 응? 자, 그럼 가부터 가는 산성이에요, 중성이에요, 염기성이에요? 자, 가에 염산이 많아요, 질산이 많아요, 아니면 NaOH가 많아요? 응? NaOH가 많지? 얘는 뭐에 해당해? 그다음 여기는 질산이 많아요, 아니면 NaOH가 많아요? 얘는 그럼 산성. 그래서 이제 가부터 좀 보자. 가. 가는 말이죠. 뭐라 염기성이라고 그랬나? 염기성은 Na 플러스 NO3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게 염기성이에요. 자, 먼저 구경꾼형부터 Na 플러스 뭐 있지? 몇 N개 있어요? 2.5N 있죠? NO3 마이너스 몇 N개 있죠? N개 있죠? 지금 가하고 있는 거야, 가. 어? 그럼 OH 마이너스 몇 N개 있어야 돼요? 응? 그렇죠. 1.5 있어요. 자, 다 할게요, 다. 다는 산성이라 그랬죠. 자, 산성이면 Na 플러스도 있지만은 NO3 마이너스도 있고 또 뭐도 있어야 돼요? H 플러스도 있어요. 그러면 NaOH에서 NaOH가 1.5N이니까 Na 플러스 몇 N? 응? 1.5N. 자, 그 다음 NO3 마이너스 몇 N개 있어요? 3N개. H 플러스는 그렇죠. 1.5N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나다의 이온수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건 농도를 물어봐. 어떤 농도냐면 질산과 NaOH의 농도를 물어봐요. 그럼 부피분의 물질의 숫자잖아. 이게 농도야. 몇 대 몇이라고 답해야 돼. 응? 그렇죠. 농도는 2대 1이구나 라고 답합니다. 자, 먼저 기억, pH 비교한 거죠. 뭐가 더 작아야 돼? 산소이 작아야죠. 니은. 자, 이때 단위 부피당 음이온수는 결국 물질의 농도. 아까 몇 대 몇이었니, 농도가? 2대 1이었죠. 자, 다해서 자, 다수용액이 이거였나요?
Na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는 같다. Na 플러스 얼마죠? 1.5. NO3 마이너스는 3.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가 쉽지 않죠. 동그라미 치는 문제만 여러분들이 한번 풀려고 노력해 보세요. 4번, 5번, 7번, 10번. 14번, 15번, 9번, 이렇게 똥으로 치면 살짝 갔다 오고요. 자, 여기 한번 봐봐봐. 모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모형 문제를 하더라도 이제 액체, 수용액의 부피는 100 혼합하면 200이라는 거 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 모형에서 H 플러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Na 플러스가 두 개가 있을 거고요. Cl 마이너스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입자 한계를 0.1몰이라 그랬기 때문에 얘는 0.2몰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0.2몰이 있는 거고. 액선 중성이 있죠. 생성된 물. 이제 Na 플러스 이게 H 플러스가 얼마 있었어? 0.2몰이 있었죠. 그럼 물은 0.2몰이 생성돼요. 이제 몰롱도 물어봤으니까 몰롱도는 부피가 200이면 0.2리터예요. 알겠죠? 0.2리터가 되고 Na 플러스의 몰수는 0.2몰입니다. 그럼 몇 몰 정도가 돼? 1몰 정도. 알겠지? 자, 이거는 선생님이 힌트를 잠깐 주는 이유가 아니, 이 문제는 간단하잖아. 0.1몰 황산 100ml를 0.15 염산 400ml 혼합해서 완전히 중화하는데 그런데 필요한 최소 부피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 그식을 쓰려다 보니까 하나만 되면은 하나하나를 따로 따져도 돼. 알았지? 봐. 0.1몰 정도 100ml. 2 곱하기 0.1 곱하기 100ml는 0.5몰 농도 곱하기 V. 또 염산이니까 0.2 곱하기 400ml는 NA 또 들어갔겠죠? 0.5 곱하기 V. 자, 그럼 요거부터 찾아보자. 이거 V 얼마예요? 응? 40. 얘는 얼마예요? 응? 160 나와요? 두 개 더 하면 얼마예요? 알았지? 각각 들어갔을 거 아니야. 얘를 중화하기 위해서 얘가 들어갔을 거고, 얘를 중화해서 얘가 들어갔으니까 두 놈을 합하면은 결국 최소 부피가 되는 거야. 알았니? 내가 7번 풀라 그랬죠? 자, 농도가 같은 염산과 NaOH다라고 하게 되면, 농도가 같기 때문에 부피가 같으면 몰수 같은 거야. 여기서 중화가 된 지점은 어디냐면요. 여기가 중화가 된 지점입니다. 내가 임의로 3인씩 할게, 3인. 임의로 농구가 3인은 내가 마음대로. 왜 얼마가 돼? 4인이 되고 얘는 2인이 될 것이고. 여기 2인이 될 것이고. 여기는 4인이 될 것이고. n이 되고.
이게 5인이 되겠지. 알았어? 그래서 농도가 같다는 힌트를 통해서 다에서 반응한 NaOH, HCl의 양이 같다는 걸 확인하면 돼. 자, 그럼 pH가 가장 작은 거, 이게 혼합용액의 부피를 따지면 전부 다 30이 되는 건 알겠어요? 전체 부피가. 그러니까 남아있는 H 플러스가 많으면 돼요. 그러면 H 플러스가 많으면 pH는 작아요. 자, 뭐가 제일 H 플러스 많이 남아있을까? 자, 그럼 생성된 물 분자, 나. 자, 생성된 물 분자 메덴. HCl 이온하고 NaOH 4인이 반응하면 물은 메덴 생성돼요. 예, 그렇지. 라는 전체 이온수. 전체 이온수. 자, 가는 전체면 몇 대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일일이 다 해봐. 그 안 되면. 자, 예를 들어 가는 H 플러스 N개에다가 Cl 마이너스 N개가 Na 플러스 ON개에다가 OH 마이너스 ON개가 반응했어요. 그럼 반응 없어지고 몇 N 남아? 4N 남잖니? 그러면 N, 4N, 5N이니까 10N이잖아. 알았어? 그러니까 이온수가 가장 적은 건 몇 N짜리야? 6N짜리가 제일 적죠? 다이다. 알았어? 예. 이거 해보자. 예, 선생님 이제 미리몰이라는 단위를 가르쳐 줬어요. 맞나요? 0.5에다가 5를 곱하면 얼마가 돼? 0.5 미리몰이 된다. 그게 한 개, 한 개. 이렇게. 그러면 Na 플러스 몇 N이 되냐면 몇 미리몰이야? 1.5 미리몰이 되는 거. 세 개 있잖아. OH 마이너스가 1 미리몰이 있는 거. X. Na 플러스 1.5지. 그러니까 0.1 몰농도에다가 X 밀리리터를 곱한 값은 얼마가 돼야 돼? 1.5가 돼야 돼. 그러니까 농도에다 부피를 곱한 값은 몰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Na 플러스 1.5 미리몰이라는 거 알아볼래. 알고 있으니까 X 찾을 수 있죠. 15예요. 이거 염기성이죠. 염기성이니까 페놉테는 붉게 변한다가 맞죠. 자, 그러면 OH-가 1m몰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대. 그럼 여기서 들어온 H 플러스 몇 미리몰이야? 1m몰이라면 얘랑 얘랑 반응을 해서 완전히 주관인데 맞아요, 틀려요? 맞는. 식초 5ml가 완전히 중화될 때 넣어준 0.1 몰롱대 NaHP가 50ml였어요. 이에 대한 설명. 야, 먼저 이제 기억 찾는 건 이렇게 찾는 거지. 식초에 아세트산의 농도가 있어. 이걸 찾고자 하는 거죠. 식초가 5ml가 있대요. 넣어준 애는 0.1 몰롱도짜리를 50ml를 넣어줬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얼마냐는 거야.
얘를 찾아보는 거예요. 얼마 나와요? 일몰농도 나오죠. 맞나? 자, 그래서 이 식초 속의 아세톤의 농도는 일몰 농도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5ml니까 일몰 농도에다가 5ml를 곱해주게 되면 5m몰이 나오게 되고 미리가 10면 3승이니까 몰수는 5 곱하기 10면 3승몰이다 맞는 거죠. 이 디귿은 1단원에서 배웠던 건데 이제 선생님이 이 식을 가르쳐 줬어. 얘가 몰농도거든. 이게 퍼센트 농도.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퍼센트 농도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할 때 1 대입하고 MW는 용질의 화학식량이 60을 대입하고 10 곱하기 D가 1이었죠? 밀도가 1. X를 찾는 거죠. 알았어요. 여기 X가 얼마 나오죠? 6. 그러면 퍼센트만 붙입니다. 맞는 거예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 이유는 두루두루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들 알겠니? 어? 자, 첫 번째. 양적 관계도 모르겠고 미리몰도 잘 모르겠고 다 모르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니들 중학생이잖아. 응? 근데 꼭 복습을 해서 하나라도 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해. 자, 봐봐. 혼합 전에 염산이 있었대. 그러면 요 네모는 Cl-. 왜? 개수가 안 변했잖아. 요 빨간 거는 H+. 개수가 변했네. 뭐 때문에? KOH가 들어왔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있죠? 요게 K+가 될 겁니다. 그래서 K+는 2개, H+, 1개, Cl- 3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염산은 15ml에 3개가 있었다는 뜻이고요. KOH는 10ml에 2개 있다는 뜻이에요. 구경꾼이만 보면 되잖아. 틀렸고요. 자, 몰농도입니다. 자, 얘기해 보세요. 이게 몰농도야. 이게 몰농도. 같아 안 같아? 15분의 3하고 10분의 2. 15분의 3과 10분의 2가 같은 값이야, 다른 값이야? 같은 값이지. 그래서 농도는 서로 같다. 자, 혼합한 이후에 산성이죠. 그럼 pH는 7보다 작다가 맞는 거지. 알겠어? Last one. 아까 구형표현 이유는 A가 Cl-, B는 Na+. 없어진 애는 OH-. 그 다음에 여기는 H+. 자, A, B는 구경꾼 이유이다. 맞아요. X 찾아야죠. 자, 중화점 찾아봅시다. 중화점이 여기에요. 40. 그러면 40ml가 중화점이래. 양쪽 관계 써야죠. 0.1몰 농도 20ml가 있는데 X몰 농도 40ml가 와서 반응이 있대요. X는 얼마 나와야 돼요? 그래서 4.
가는 뭐가 남아있니? OH 마이너스 남아있으니까 7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돼야죠. 나, 물. 나가 중화점이에요. 그러면 이때 각각의 물질의 몰수를 따지면 몇 미리몰이냐면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나 모두 2미리몰이에요. 그럼 이 2미리몰이 모두 반응했다면 물은 몇 미리몰이 생성돼야 돼? 2미리몰이 생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하나. 자, 이 반응에서 반응이 끝날 때까지 전체 연수 바뀐대 안 바뀐대? 안 바뀐다고 우리가 배웠어. 그러니까 전체는 서로 같다가 맞는 얘기야. 한국말을 들어보는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응? 앞에 나온 내용들이 충분히 돼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럼 여러분이 만나거나 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에서 나오는 문제 이거보다 훨 어려워. 알았니? 그러니까 이거라도 제대로 해놓고 가면 돼. 근데 이거라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제 스스로 노력도 많이 해야 돼요. 야, 전국의 학생들이 일타 강사 수업을 들어 안 들어? 물론 선생님이 일타지만 인강이 얘기하는 거야. 인강의 일타 애들이 뭐 노력 많이 하죠. 걔네가 버는 돈이 얼마인데 한 달에 버는 게 10억이 넘는데 그러면 애들 자료도 좋은 거 만들어주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애들이 자본주의는 무조건 돈 때문에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야, 뭐 강의를 뭐 얼마나 잘해야 잘하겠냐? 고찡 개찡이지. 근데 돈이 있으면 그만큼 양질의 자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선생님도 한 달에 한 1억씩만 벌면 뭐 선생님도 막 조교들에게 써다가 막 해요. 그만큼 못 보니까 나는 남의 자료 가지고 쓰는 거지. 하지만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는 다르겠죠.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그 일타 강사 수업을 다들 듣습니다. 다. 야, 고등학생 중에 메가패스 안 가지고 있는 애 없어. 그거 없으면 하다 못해 스카이 패스라도 가지고 있어. 그 스카이 패스. 얼마 안 하거든. 1년 패스 한 2, 30만 원 끊거든. 학원비 한 번만 드리면 다 끊는단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 다 1등급 나와야 되고 저한테 1등 해야 되겠네. 못하지. 두 가지 이유지. 첫 번째, 인강을 안 들어. 두 번째, 인강을 들어도 노력을 안 해. 그럼 둘 다 하는 애들은 걔네들이 1등급 나와. 근데 그런데다 플러스 알파 학원에 선생님도 강의 듣고 또 어떤 애들은 뭐 과외도 붙이고 뭐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1등급이 나오고 1등을 하는 거지 걔네들이. 미안하게도 자본주의야. 자본이 없으면 요즘에는 공부를 못 해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만큼 부모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 하나씩 모자르면 못해. 자, 본인의 노력이 없어. 뭐 이러면 못하는 거야. 다 들어갔어. 인강도 들어, 학원도 다녀, 뭐 부모님이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하셔서 돈도 좀 잘 버셔. 다 되는데 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돼가지고 성적이 나와, 사실은.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삐꾸가 나면 안 나와요, 지금. 그 하나를 삐꾸 예를 들어 뭐 부모님이 조금 경제로 어려워서 뭐 뒷받침 좀 못 해준다든가 아니면 다 좋은데 니들이 노력을 안 한다든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그 반에는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없을 거야. 나머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지네들의 노력이야. 이걸 이제 마지막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알았죠? 예. 또 반복을 하면 되긴 합니다. 반복을 하면 되긴 하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7, 8월 선생님이 목표했던 반은 다 끝냈어. 4단원까지 끝내기로 했잖아. 1, 4단원. 맞지? 그지? 여러분들이 이제 목 풀고 이런 것도 여러분 몫인 거고.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 생물들 들을 사람들은 생물을 들어야 돼. 알았어요? 니들은 무려 몇 개월이냐? 6개월을 들었는데 잘 모르겠지? 왜 모르는가는 내가 못했을까? 니들이 못했을까? 잘 생각해봐. 다른 과목 가서는 좀 더, 뭐, 과학이라는 게 화학만 있는 게 아니니까. 화학이 안 맞으면 다른 과목을 찾아가야 됩니다. 알았어?
선생님 뭐 이렇게 다른 학원처럼 질질질 끌고 가진 않아. 일단 다른 거 듣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거야. 알았지? 어? 그래야 돼. 뭐 화학이 전부냐? 과학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 생물이 너무 재밌을 수도 있고 지학이 뭐냐 재밌을 수도 있잖아. 알았어? 얘들은 계속해서 화학을 들어야 돼. 알았죠? 자, 일요일 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여기서 연습 비교가 있는 용질의 질량. 아세트산 용액이니까 아세트산이 용질이잖아. 그럼 용질인 아세트산 분자는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비교가 질량입니다. MW는 용질의 질량이야. 알겠지? 용질의 분자량. 분자량. 그래. 그래서 분자량을 라지엠이라고 많이 쓰거든. 그럼. 다음 주 보자, 얘들아. 전화 얘기했어요. 잘 가. 네, 어. 아휴.
어.